팜유, 식용유 이쪽으로 확 얼굴 네. 바꿨어요.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제가 한 4월 들어서부터는 이제 매번 이제 이슈, 섹터 네. 체크할 때 식용유 식용유 얘기 얘기를 하셨죠. 계속 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서 더 사실 조심스럽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들 사실 한 3주 전부터 뭐 오늘 상한가 마감하면 신성홀딩스라든지 샘표 같은 종목들이 했었죠. 움직이기 네.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좀 과감하게 좀 지르긴 힘든 게 워낙에 사실 뭐 규모도 작은 종목들이기도 하고 이런 종목들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인플레이션 쪽에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식음료에 대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체감하면 훨씬 더 큽니다. 실제로 비료가 비료, 곡물, 전반적으로 원재료 관련된 게 전반적으로 한 작년 연말 대비 올해 들어서만 한 30에서 60% 사이 정도 골고루 다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소비자가의 대부분 다 반영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물가 상승률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사실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우리가 인플레이션 해지 관련주를 일정 부분을 좀 담자라고 말씀드린 섹터 중에서 가장 민감한 게 이제 식음료 쪽이니까 가장 빠르게 그 부분을 전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오늘 역시도 신성홀딩스라든지 샘표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팜유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팜유 이야기는 이제 오늘 이제 특징주로 많이들 보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팜유 수출 금지를 한다라는 부분인데 인도네시아가 이 팜유, 식물성 기름에 대한 부분을 전체 글로벌 시장의 절반 이상 한 60%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출을 금지하고 내국에서 내재화시키겠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점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사실 전쟁의 여파가 가장 크게 시장에 미치는 것은 글로벌화 돼가고 있는 시장을 다시 어떻게 보면 그 내재화 모든 부분을 원재료든 네. 한마디로 탈세계화라는 거잖아요. 네, 탈세계 자국 내에서 이제 묶겠다는 거거든요. 자국 내에서 수출을 금지한다든지 자국 내에서 모든 걸 다 묶어버리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나라 같은 시장은 사실 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금지 등으로 이제 팜유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한 부분이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해바라기유 이런 부분, 우리가 팜유, 해바라기유, 팜유는 이제 식용유 쪽에 해당되고, 올리브유, 전반적으로 해바라기유 이런 식으로 사실 식품에 가공되는 기름들이 있는데, 팜유에 대한 부분이 더 오른 게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는 해바라기유가 좀 많이 공급이 되는데 그 부분이 1차적으로 좀 막힐 거기 때문에 팜유에 대한 가격이 급등할 수 있을 거다. 거기다가 인도네시아까지 수출 금지하게 되면은 팜유 가격은 진짜 사실 엄청나게 오를 거고 팜유 관련된 게 너무 많아요. 당장 식용유도 그렇지만 이 가공식품들, 라면에서부터 과자라든지 그리고 치킨값에 대한 인상도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네. 기름 튀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벌써 올랐던데 주말에 어디 보니까 올랐는데 네. 또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팜유는 또 비누라든지 화장품 쪽에도 또 사용되기 때문에 팜유에 대한 그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이 우리가 사실 좀 감당하기 어려운 좀 상황이 좀 되고 있다. 물론 이 부분이 어디까지 지금 계속해서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미 경험한 거는 이제 원유가, 국제유가 상승이거든요. 국제유가 상승이 일단 $100 선 넘어서서 $120 선까지 갔다가 지금 $100 선에서 어느 정도 좀 안착해서 일정 부분 좀, 상향 조정이 된 상태인데, 이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식음료 관련된 부분도 지금은 고공행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에서 좀 멈춰서서 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하락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쉽지 않은 게 일단은 비료라든지 식품 관련된 식음료 관련된 원재료 같은 경우는 갑자기 공장에서 찍어낼 수 없는 성격의 것들이잖아요. 이미 올해 같은 경우를 뛰어넘어서 내년 정도까지도 지금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서 토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사실 다시 원상복귀하려면 적어도 1, 2년이 걸릴 텐데 그럼 그때까지는 이 식량 위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계속 안고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식음료 쪽에 대한 사실 부담감이 사실 저는 좀 사실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 JC케미칼이 이제 팜유 관련된 가공업을 하고 있고요. 뭐 나머지 뭐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도 있고 오늘 좀 특이하게 또 롯데정밀화학이 또 상승을 했어요. 이 롯데정밀화학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롯데정밀화학이 이제 화학주인데 오늘 화학주 중에서 혼자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되게 이유가 리포트가 벌써 나왔는데 되게 재밌는 게 롯데정밀화학이 팜유하고는 실질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롯데정밀화학의 어떻게 보면 경쟁사들, 글로벌 경쟁사들 같은 경우는 팜유를 이용해서 한마디로 팜유를 이용해서 그 바이오 디젤로 가공을 하는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인 글리세린을 가지고 그 ECH라는 이름도 어려워. 에피크롤로히드린이라는 에폭시 원재료를 추출해내요. 만들어내요. 근데 다른 이제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 중국 시장이라고 중국 업체라고 한다면 이쪽은 팜유를 팜유를 가지고 거기서 부산물로 생긴 것을 가지고 이 에폭시 재료를 만드는데 롯데정밀화학은 팜유를 사용하지 않아요. 팜유를 사용하지 않고 그 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프로필렌이라는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이 에폭시의 원재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팜유의 가격 상승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좀 더 좋다. 팜유에 오르는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이제 그런 팜유 수출 중단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롯데정밀화학이 오늘 상승한 부분이에요. 일단은 에폭시의 재료인 이 ECH 이름이 어려운데 에피크롤로히드린 수소액이 나올 때도 엮이고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오늘 사실 많아요. 좀 되게 재밌게 엮였어요. 근데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지금 흐름이 많이 간다라고 한다면 롯데정밀화학은 오늘 단기적으로 팜유의 어떤 수혜주로 볼 수 있겠지만 실적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이 일단은 이 부분에서 국내 점유율은 한 85% 정도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내수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해외 매출액에 대한 부분에서 수익성이 좀 강화될 수 있다. 그러면 뭐 2분기 이후에 실적이 좀 더 개선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오늘 팜유 관련주로 묶이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단기적인 재료보다는 실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좀 재밌게 좀 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식음료 관련주는 흐름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강세였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시장에서 지금 이게 처음에는 테마로 움직였어요. 비료, 사료로 테마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단기 테마라고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실질적인 이런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 성격으로 단순 테마의 성격은 좀 지났다라고 보고요. 단기적으로 뭐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테마의 성격이 좀 짙지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가공업체 중에서 뭐 판가루 바로 전가할 수 있는 뭐 풀무원, 뭐 농심, 최근에 롯데칠성, 하이트진로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오늘 롯데칠성이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을 가져가는데 오늘은 한번 볼게요. 오늘은 좀 빠졌네요. 지난 금요일까지는 뭐 거의 뭐 한 달 내내 계속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정이 있었는데, 롯데칠성, 뭐 하이트진로 두 개 다 이제 음료 관련주잖아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가 또 예를 들어 뭐 여름, 시즌성 이슈가 또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절기를 대비해서 이제 하이트진로도 맥주 소비도 그렇고 그리고 음료라든지 빙가류에 대한 수요가 뭐 실제적으로는 한 6월, 7월부터 급증을 하지만 주가는 한 4월경부터 움직인다. 보통의 이제 여름 관련된 종목들, 뭐 빙과류, 음료 관련주, 에어컨 관련주, 뭐 선풍기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보통은 2분기인 4월부터 6월까지가 시세가 가장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이런 쪽으로 또 관심이 있으시다 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또 섹터다라고 같이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네.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음식료 관련주까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음식료는 느닷없이 오른 건 아니고요. 이제 올해
상반기에 좀 기대할 수 있는 섹터였었죠. 그리고 이제 라면이라든지 뭐 이런 쪽 제과 이런 쪽이 먼저 CJ 제일제당도 좋았었고요. 이제 오늘은 팜유 얘기로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팜유 관련해서는 이것도 약간 테마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좀 무게감이 있는 롯데 정밀화학을 상대적으로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뭐 좋게 본다기보다 되게 좀 재미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팜유 관련된 종목으로 이게 팜유 관련된 네. 또 이야기를 좀 엮이면서 진짜 시장은 되게 빠르구나. 시장은 빠르게 찾고 빠르게 반영시킬 수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